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 격리 실무 중에서 개정된 연차 쉽게 이해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연차가 이번에 조금 변경이 됐죠? 예전에는 1년 미만 연차에 대해서는 촉진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촉진할 수 있는 게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격리 실무 전반에 대해서 공동주택 격리 실무 전반에 대해서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네이버에서 에듀파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행 가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바다 사진을 좀 올려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여행 가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자, 연차는 근로기준법상에 따라서 되고요. 제 60조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용자는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년 2월 1일 날 됐네요. 저희가 지금은 주 40시간이죠. 옛날에는 주 44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44시간, 44시간 막 이랬죠. 그래서 2항을 보시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1년이 안 된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주 40시간이 되기 전에는 월차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쉬게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게 주 40시간이 되면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아프거나 쉬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분들이 결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대신에 1년 미만자에게도 연차, 한 달 만기 시 한 개의 월차 개념의 연차를 지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개월 만기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2019년 1월 1일 날 입사하신 분이 있어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만근한 경우 2월 1일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법이 변경이 됐었어요. 그게 2012년 2월 1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근데 심지어 이거를 몰라서 어떤 격리분들은 1년 미만자인데 연차 없어요 라고 해갖고 어떤 기전기사님 이걸 가지고 막 싸우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망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삭제가 됐어요. 2017년 11월 28일 날.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죠. 이 15개 연차 중에서 만약에 그 전 1년 미만일 때 만약에 10개를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개 중에서 10개를 뺍니다. 그러면 5개만 남죠. 그 5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1년 동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2019년 1월 1일 날 입사한 사람이 11개를 다 썼습니다. 그러면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말일까지 5개만 가지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느 국회의원이 이제 발의를 하셨어요. 그럼 너무 힘드니까 그 항목을 삭제를 하자. 그래서 11개 중에서 10개를 썼다 하더라도 그냥 15개 빼지 않고 그 15개를 남겨두자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11개를 쓰지 않으면 15개 플러스 11개가 남게 되죠. 그래서 이제 26개가 되는 거죠. 자, 연차에 이제 기초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5인 이상이십니까? 근로기준법은 대부분 4인 아래에 있는지 5인 이상인지에 따라서 보통 나뉘어요.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 지급이 필수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전에 줬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 인정하고 있고요. 계속 노동부는 항상 더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셨습니까? 취업규칙에 따라서 연차를 지급하시고요. 취업규칙의 연차 지급 방식이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 야간가산 수당이 포함인지 미포함인지 확인하세요. 취업규칙에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연차는 원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취업규칙에 반드시 평균임금으로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만 평균임금으로 주셔야 되고요. 야간가산수당이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만 야간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셔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라면 고정, 일률, 정기적으로
된 부분만 지급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제가 뭐 어떤 거는 맞다 어떤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식대 부분은 매달 동일하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상여 역시 매달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통상임금의 조건에 맞다면 통상임금이라는 의견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게 통상임금이 아니야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수적인 곳이라면 노동부의 단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 기재한 후에 확답을 받은 후에 사용하세요. 평균 임금이라면 매달 동일하게 지급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맨날 뭐 240이면 240, 240, 240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마지막 달, 그 달에 저희가 계산하는 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그 기준이 되는 달에 만약에 시간의 수당이 있었어요. 시간의 수당이 있었다면 시간의 수당도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1년 미만 퇴사자입니까? 연차는 한 달 만기 시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11개월을 만근하셨다면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2017년 2월 24일부터 2017년, 여기가 2018년이 아니고 2017년입니다. 2017년 3월 23일이 한 달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혹시 2017년 2월 24일이면 2017년 뭐 3월 31일이 한 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한 달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정말 한 달 기준으로 말합니다. 2017년 2월 24일이면 2017년 3월 23일이 한 달입니다. 자, 2017년 5월 29일 이전에 입사하셨습니까? 이거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2017년 11월 달에 이 법이 2017년 11월 28일 날 이게 삭제가 됐다고 그랬죠? 6개월 이후입니다. 그래서 2017년 5월 29일 날 입사를 하신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가 11개 연차가 삭제가 된 거예요. 15개 연차만 발생을 하고요. 5월 30일 이후에 입사를 하셨을 경우에는 이 삭제되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11개 플러스 15개 해서 26개 연차가 발생이 된 겁니다. 제일 불행하신 분이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5월 29일 이전에 입사하신 분이겠죠. 왜냐면 11개면 금액이 크잖아요. 자, 선지급인지 정상지급인지. 자, 선지급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연차는 1년 만근 시에 15개 연차가 발생하고 다음 1년 동안 사용하고 그 다음에 2년 플러스 1일이 지난 다음에 지급하는 것이 연차예요. 근데 1년 만근 후에 바로 지급을 하는 걸 선지급이라고 해요. 근데 노동부 답변으로는 선지급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연차를 만약 줬다고 해서 당신은 연차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연차전 줬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즉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회계사는 선지급이 문제가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일부 회계사님들의 말이 뭐 틀리다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노동부에서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노동부에서는 만약에 2018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018년 12월 31일 1년이 됐고 2019년 1월에 연차를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분은 2020년 1월에 받아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때 급여가 인상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을 해줘야 된다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계산을 해서 소급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받아야 될 시점에, 근데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분은 없죠. 자, 그러면 선지급 말고 정상지급은 1년 이후에 연차가 발생을 했고, 1년이 지난 다음에, 1년 동안에 사용을 하고, 2년 플러스 1일이 됐을 때 지급하는 거를 정상지급이라고 합니다. 자, 1년 만근 시 15개 발생분을 다음에 1년 동안에 사용하고요. 2년이 지난 후에 직원과 합의하여서 26개 연차를 2년 후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산 기준이 언제입니까? 연차는 기본적으로 선지급이든 정상지급이든 최종 지급받은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1일 급여가 인상이 되었다면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연차 지급 시 2017년 3월 10일은 인산전 급여, 2018년 1월부터 2월은 인상 후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종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모두 다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평균 임금으로 계산 시에는 3개월 평균을 가지고 일수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 근로자이십니까? 격일 근로자이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일반 근로자인 경우에는 급여 나누기 209, 이게 한 달 소정 근로시간이죠? 209
곱하기 8, 8시간 곱하기 연차 개수에서 사용 개수를 뺀 거고요. 격일 근로자 같은 경우도 급여 나누기 365 곱하기 12 곱하기 연차 개수 빼기 사용 개수입니다. 역시 365도 소정 근로 시간이고 12시간도 이분 하루 근무 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세금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세금은 급여에 산입하고 연말 정산이나 4대 보험 시에도 신고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급여를 산입을 하면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를 좀 세금이 많이 나오면 불편하니까 그냥 연말 정산 시에 그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 시에는 이걸 넣어서 신고를 하세요. 자, 퇴직금 1년 만근시나 2년 만근시, 2년 플러스 1일 만근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이전 입사자에는 11개가 없어지죠. 1년 만근시에 연차를 미산입합니다. 누구나 여기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나 5월 29일 이전 입사자나 1년 만근시에는 다 연차가 미산입돼요. 2년 만근시에도 그 연차가 미산입됩니다. 이분들. 그런데 2년 플러스 1일이 초과돼야만 퇴직금의 연차가 산입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1년차에 발생한, 예를 들면 2018년 1월 1일 날 입사하신 분이 2018년 12월 31일 이렇게 되면 1년차 연차가 있죠. 이거는 2020년 1월 2일 날 퇴사를 했을 경우에만 퇴직금에 산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같은 경우에는 11개, 1년 그 한 달 만근하는 11개가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입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없으니까 산입을 안 하는 건데 여기는 있으니까 산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년 만근시 11개에 대한 사용 내역이 없다면 최대 3개 기준급여, 세대의 기준급여처럼 산입을 해야 돼요. 네. 2년 이전에 퇴사를 했을 경우, 근데, 2년 플러스 1일이라고 초과가 되면은 그 15개의 부분에 대해서 산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연차 지급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급, 정상지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급 시점은 선지급은 입사 후에 1년 후에 지급을 하고요. 정상지급은 입사 후에 2년 플러스 1일 이후에 지급을 합니다. 자, 지급 기준은 지급 시점, 그러니까 지급 시점, 최종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선지급의 경우에는 급여 인상 시에는 그 실제로 지급해야 될 날짜, 그 금액에 대해서 소급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 사용은 선지급 후 사용 시 연차 충당급에서 차감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미리 연차를 벌써 이미 줬죠. 근데 나중에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급여에서 차감을 하고 지급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연차 수당을 선지급했다고 해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불법입니다, 여러분. 퇴직금에 산입되는 2년 플러스 1일 이후 연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월 단위 연차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가 2년 플러스 1일이면 월 단위 연차, 우리 1년 미만, 1년 이전에 1년이 안 됐을 경우에 한 달에 한 개씩 생긴 연차 있잖아요. 그걸 월 단위 연차라고 얘기를 하고, 연 단위 연차는 1년 만근 시에 우리 지급되는 연차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월 단위 연차는 한 달 만근 시 한 개 발생되는 연차, 퇴직금의 최대 기준 급여처럼 이제 2개 이렇게 포함이 되죠. 2개나 3개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2년 이후일 때는 2개까지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2개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 1년 만근 시에는 연차가 그 퇴직금에 포함되는 거 15개 있죠. 그래서 연차 계산은 월 단위 연차는 2개 플러스 이거 하나도 사용 안 했을 때 경우에요. 연 단위 연차 15개 곱하기 3 나누기 12.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월 단위 연차는 급여처럼 만약에 한 달에 5만원, 한 개에 5만원이 발생한다면 최대 2개라면 그 달에 5만원이 발생하고
2월에 5만원, 3월에 5만원이면 5만원, 5만원을 급여처럼 산입을 해주는 거고요. 연단위 연차 이 15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년치잖아요. 1년치이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누고 3개월치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원래 연차 계산할 땐 요거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대신에 월 단위 연차에 대해서는 한 달 만근시, 그 월 단위 연차에 대해서는 기준급여처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2개를 더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좀 어려우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리면, 월 단위, 우리 퇴직금은 평균 임금, 이거는 여러분 평균 임금으로 계산할 때만 연차가 들어가잖아요. 평균 임금은 뭐죠? 우리가 받은 거에 대해서 모두 다 넣는 거죠. 그러면 월 단위 연차라고 생각을 했을 때, 월 단위 연차라면 실제적으로는 그 달에 우리가 받은 연차를 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에 한 달 만근시 1년간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만근했을 때 한계가 발생했죠. 그게 이제 퇴직금에 산입을 합니다. 퇴직금에 산입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달에 한 개가 산입이 되고 그 다음 달에도 한 개가 산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연단위 연차 같은 경우에는 15개를 한꺼번에 받죠. 근데 그거를 3개월치만 평균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3 나누기 12로 하게 된 겁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 미사용 수당 연차 청구권 발생 시점이 평균 임금에 산입되므로 산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음 거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요거는 제가 이제 만든 식이고요. 시작일, 끝일, 연차 발생일. 근데 이제 뒤에 가면은 저희가 이제 퇴직금이 좀 변경이 됐어요. 퇴직금 변경이 돼서 요게 조금 더 변경이 됐는데,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30일 날 시작이 됐고, 끝일은 2017년 6월 29일 날 끝났죠. 6월 30일 날 끝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연차 발생일은, 요거는 조금 잘못됐네요. 한 달씩, 5월 30일 하면 6월 29일 날 연차 발생이 이제 한 달 만근됐으면 한 달. 그리고 이거를 또 1년 동안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 청구일은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이렇게 기준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2년과 1일이 초과된다면 마지막 달에 연차 청구권이 발생, 일자가 퇴직금 계산 일자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기준 급여로 산입될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개입니다. 1년 미만의 퇴직 시에는 연차가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되게 어려워서 제가 다시 한번 연차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1년 미만의 연차 촉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개정법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전에 11개가 다 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법의 요점은 1년 미만의 호북은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도 연차를 촉진할 수 있다. 예전엔 촉진하는 게 불법이었어요. 근데 촉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된 거고요. 모든 사업장이 연차를 촉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촉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고요. 1년 미만 출근 근로자의 경우 예전에는 2019년 1월 1일 입사 시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 만근시 2019년 2월 1일 연차가 발생했고요. 2019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연차 사용이 가능했어요. 2022년 2월 1일 연차가 발생했다면 즉 연차 발생일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연차 발생일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뀐 법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가 조금 어려우시죠? 예전에는 원래 일반적으로 연차라는 게 발생하면 그때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 15개가.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한 달에 한 개씩 발생했던 것도 그렇게 발생한 시점부터 1년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뀐 거는
연차 발생일부터 1년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1년이에요. 여러분,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시행이 즉시이기 때문에 이게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2020년 4월 1일 날 입사자의 경우에는 여론과 발생하는 연차는 2021년 3월 1일, 즉 입사 일자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전에 만약에 2020년 3월 30일 요 이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발생 일자로부터 1년이에요. 굉장히 복잡해졌죠? 예, 여러분 되게 복잡해졌습니다. 자, 11개 연차는 언제 지급해야 되나요? 2020년 3월 30일 이후 입사자와 그 이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자, 2020년 3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와 동일하게 발생한 시점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해야 되고요. 즉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2020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로 인해서 2022년 2월 1일날 발생한 연차는 그 다음해인 2021년 1월 30일까지 1년간 사용하고 지급해야 되고요. 2020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로 인하여 2020년 3월 1일날 발생한 연차 역시 2021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사용하고 지급해야 돼요. 단 2020년 3월 1일 있죠. 이때부터 3월 31일 만근으로 인해서 2021년 4월 1일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고 지급해야 돼요. 여러분 되게 복잡하죠? 예. 즉, 여기에서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입사일이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지급한다 라고 노동부는 설명합니다. 즉 발생이 3월 30일 이후라면 입사일 기준 발생은 3월 30일 이전이라면 발생일 기준. 그러니까 이 법이 2020년 3월 31일 날 즉시 발행됐죠. 그러니까 요 이전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년간 사용하는 거고요. 만약 3월 31일에 이후에 발생한 거라면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우시죠? 자, 여러분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사실. 그죠?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자에게도 한 달에 한 개씩 지급을 해야 되고 15개, 1년 이후에 지급된 15개에서 이 1년 미만에 있는 거를 빼는 거가 삭제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11개와 이 15개가 모두 살아있다. 그리고 퇴직금에 산입되는 거는 그 2년 플러스 1일 이후에 연차가 산입이 된다. 그리고 이 월 단위 연차에 대해서는 그 기준급여처럼 한 개 한 개 이렇게 월별로 산입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2020년 3월 31일 날 1년 미만에 대해서 연차 촉진이 가능하고 이후에 예전에는 연차 발생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하고 그 이후에 지급을 했다면 2020년 3월 31일부터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연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좀 그 연차가 많이 복잡하시죠? 저도 사실 연차가 많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래도 좀 새롭게 변경된 거를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밑에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시죠? 저도 어렵지만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